안녕하십니까. NCS 지극기초 능력, 대인관계 능력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서서 다른 영역 부분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과 여러분들 내용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. 우선 여러분들 의사소통 수립 문제 해결 자원관리 4개 영역은 핵심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부분은 어떤 시험이 등장하더라도 출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은 유형들이 대부분 구성되어 있어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, 특히나 스킬들, 우리 요령적인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는 앞서서 계속 언급드렸어요. 자, 그리고 그 부분 기억하시고요. 자, 그리고 정보 능력과 조직이해 능력은 어떻습니까? 정보 능력, 조직이해 능력은요, 이 개념만 정확하게,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이 명확하다 보니까 그 개념들만 정확하게 잘 정리하시면 그 부분에 맞춰서 대응 자체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자, 그리고 영역의 특징상 다른 영역에서 평가하는 영역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다른 영역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킬들을 익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정리해 드렸어요. 자, 그에 반해서 지금부터 강의 드릴 대인관계 능력,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할 자기계발이라든지 직업윤리라는 요 유형은요, 다른 능력과는 좀 색깔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일단 출제 가능성이 되게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. 왜? 이 부분은 약간 인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영역에 가깝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실제 시험 문제로 출제했을 때 문제의 난이도를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의 출제 가능성 자체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두 번째, 자, 어차피 대인관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인성적인 요소, 행동적인 요소가 되게 중요한 능력 같은 경우에는요, 일반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평가를 하냐면 실제 대면했을 때 평가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요. 그렇죠? 자, 그러니까 요 부분, 보통 인성검사라든지 최근에는 인성검사 요소를 통해서 이 대인관계 능력 평가를 하고요. 그리고 대인관계 평정을 한 다음에 어디에서? 면접에서 교차평가를 하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 능력이 실제 시험에서 등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요 드문 케이스에서 그래도 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하실 필요는 있어요. 자, 엄밀히 말씀드리지만 대인관계, 직업윤리, 자기계발 능력은 개념만 정확하게 아시면 대응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. 왜? 어차피 그 개념을 실제 사례를 묻는 형태로, 사례 형태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등장했을 때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.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부분, 빠른 접근이 가능한 영역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. 자, 우선 대인관계 능력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부분은요, 자, 직장 생활에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. 협력적인 관계, 우리 팀워크라고 하죠. 자,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, 협력적인 부분들의 이야기를 마저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조직 내부 및 외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다. 이 부분 말 그대로 이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이야기하고 있고요. 자, 그리고 고객의 요구, 고객의 니즈라고 하죠.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객 서비스 능력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말 그대로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건 결국엔 어떤 조직이든 어떤 기관이든 그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, 자, 언제나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. 조직의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.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의 부분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. 어떻게? 내부적인 인간관계, 내부 인간관계에 대한 관리 방법과 외부 인간관계에 대한 관리 방법을 서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. 자, 이걸 다 같이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요구한 부분입니다.